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희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7번째 시간으로 파산 선고가 소송 절차 및 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독자들께서 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 골자만, 이게 지금 한 30-40분 한 게 소리가 잘 안 닿아서 지금 제가 날려먹은 게 있는데 한 2번 했는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송 절차, 집행 절차에 미치는 개략적인 것만 알고 계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소송이. 채무자가 이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사행위 소송도 당하고 채권자 대의 소송도 당하고, 그럴 때 이 파산 선고로 인하여 중단되는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도 어떤 거는 중단되고 재단 채권에 관한 소송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럼 중단된 소송은 다 수개하냐? 원칙적으로는 수개가 원칙인데 다 수개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은 원칙적으로 수개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서 수개되는 거는 본안 소송은 이제 소취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 채권에 관한 소송도 이제 수개를 하고요. 재단 채권에 관한 소송은 대표적인 게 조세 채권에 관한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취소송을 제기한 때의 과세처분 취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도 이제 일부는 수개되고 어떤 건 수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권 신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조사 절차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중단의 효력. 중단의 효력은 이제 일체의 행위가 중단되고 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소 중이면 항소 기간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보조 참가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동시 폐지, 파산 취소, 이시 폐지, 파산 종결. 근데 동시 폐지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파산 취소도 거의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사건이 이시 폐지 혹은 일부 배당돼서 채권자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는 파산 종결. 이 2가지가 이제 종료한 경우에 파산 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개와 중단. 파산 선고 후 파산관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부인 소송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촉 절차가 있거든요. 파산 선고와 독촉 절차. 이게 이제 파산 절차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시정찰 등과 같은 소송 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 중단되는데 이 신청 기간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 신청 기간 내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혹은 파산 선고가 있을 때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소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무효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가 보전 강제 집행에 미치는 효과는 강제 집행 기타 개별 집행이 금지가 되고 실효가 됩니다. 이 348조 제1항입니다. 이미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하여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해진 것도 파산 재단에 그 효력을 잃는다. 348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은 외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외관,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외관 제거하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쉬운데 좀 어려운 게,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에서 강제 집행 절차가 속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관제인이 수개를 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속행을 하게 됩니다. 348조 제1항 단서가 있죠.
이거는 이제 기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 처분한 때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세 징수 절차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근데 파산 선고에는 체납 처분은 못합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있다면은, 아니면 체납 처분이 있다면 그 관제인하고 잘 의논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나오죠. 강제집행도 외관 제거, 가처분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외관은 집행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 따른 집행 취소 및 해제 신청. 이게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재단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출구권의 귀속 주체. 이게 파산 이제 정리해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제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 판결. 파산 선고 전에 가압류 채권자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 후에 돈을 찾아가더라도 가압류 채권의 그 본안 판결 취득자에게 관제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채권자가 파산 선고 후에 판결을 받으면 우선시 됩니다. 근데 파산 선고 후에 판결을 받으면 그거는 관제인에게 뒤집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가압류 채권자가 빨리 판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 후에 돈을 찾아가더라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나오고, 제가 누누이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마 찍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좀 내용은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 뭐 동시 폐지, 20폐지가 많다 그랬죠.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은 그 파산 채권에 의해 파산자에 속한 재산의 행위의 강제집행 가처분 파산자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348조에서. 그런데 파산 폐지 후 강제집행 효력이 부활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적극설은 348조는 파산 절차 관계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파산 취소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된 효력이 회복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극설은 348조의 한 무효는 파산의 효력에서 이미 생긴 것이므로 파산이 폐지돼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는 소극설의 입장입니다. 부활이 안 되고 채권자는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중요한 게 나오죠. 채무자 회생법상 채권자 취소성 유치급.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